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최소한도 거짓말에서 시작하지 말자. 표절 같은 것에서 시작하지 말자. 아까 보여드렸던 카텝 교수가 했던 인간의 존엄. 이건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딛고 그것을 세속적으로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카텝은 철저한 자유주의자예요. 그리고 철저한 개인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개인주의자고 철저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자유를 누릴 때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춰야 된다고 내가 말했던데 이것은 칸트의 언명이에요. 카텝은 그런 칸트의 생각을 세속적으로 더 확장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실존주의로 사는 법. 실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이라는 이 게리 콕스가 지은 이 책은 저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아주 좋은 사례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르트르의 견해를 많이 참조해서 썼습니다. 이 책도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살아야 하는가? 하우스켈러가 쓴, 미하일 하우스켈러가 쓴 이 책도 10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국힘당 사람들의 그 윗대가리들은 제가 인사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들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지, 왜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뭔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감히 제가 할 만한 짬은 안 되지만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냥 돈벌이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데까지 그리고 제가 실천해 왔던 것까지 그 수준까지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90살까지 강의할 수 있다면 90살에 가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저 제가 체험한 제 근육에 스며들어 있는 삶의 의미를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문재인, 조국 이 네 사람은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정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르지 않습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해야 됩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럴 정도로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사람을 다시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정치적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일은 거짓말로 인해서 히틀러를 허용했고 히틀러의 거짓말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독일인들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전쟁 끝나고 연구자들이 피해자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주로 유태인들이죠. 그 연구 결과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물론 20세기 말에도 됐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대인 대학살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 대학살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에 참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소에 멀쩡히 살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행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코나드 아데나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할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분화, 개인화. 개인화되면, 개인이 되면 도덕적 인간이 돼요. 개인인데 어떻게 도덕적 인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조직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자 적어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처럼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짓말 했다가 그것이 탄로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조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건민내에 가입해서 다 같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과도할 정도로 정직하게 우리가 함께 나라를 바꾸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